새 정부가 핵심 국정과제인 창조경제 실현에 시동을 걸었다. 창조경제를 이끌어갈 미래창조과학부 출범에 이어 장관 직속의 창조경제 자문위원회를 본격 가동하면서 그 밑그림을 어떻게 그려나갈지 주목되고 있다. 창조경제는 박근혜 정부의 핵심 정책으로 과학기술과 정보통신기술의 융합을 통해 다양한 산업을 육성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 시장을 활성화시키겠다는 것이다. 창조경제의 성공적인 실현을 위해서는 창의적인 인재 양성과 함께 아이디어와 열정으로도 도전이 가능한 건강한 창업 생태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창조경제에 대한 개념이 모호하고 추진과제에 구체성이 결여됐다는 지적도 나오는데 과연 박근혜 정부의 창조경제 성공을 위한 과제는 무엇인지 정치권의 ICT 전문가로서 KT 상무를 지낸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권은희 의원을 만나 들어본다. 안녕하십니까. 국회 생생토크 장진영입니다. 창조경제, 새 정부의 핵심적인 화두입니다. 이미 각계에서는 다양한 창조경제 실현 방안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창조경제 시대에는 과학기술과 정보통신기술, 즉 ICT의 역할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특별히 창조경제와 ICT에 관해 말씀을 나눠보려고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이신 새누리당 권은희 의원 모시고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권 의원님. 네, 반갑습니다. 네. 권 의원님께서는 정치권의 ICT 전문가로 꼽히고 계시던데요. 네. 그 양력을 보니까 대학에서는 전자공학을 전공한 박 대통령이랑 같으시네요. 그리고 대학원에서는 컴퓨터공학, 그리고 KT에서 통신망 전문가로 전무이사까지 지내셨네요. 자, 우리 지금 박근혜 정부에서는 가장 필요한 그런 인재가 아니신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지금 우리 정부에서는 또 그 권 의원님의 역할에 많은 기대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네. 저도 뭐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네. 학교를 졸업하고 이 ICT와 한 30년 걸어왔네요. 예. 그리고 이제 국회에 들어오게 됐는데 또 마침 우리 박근혜 정부가 이 창조 경제를 중심으로 하겠다고 해서 저로서는 정말 기쁩니다. 예. 그래서 저희 그 노하우와 경험이 우리 박근혜 정부의 성공과 우리나라 ICT 발전에 보탬이 된다면 정말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되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근혜 정부의 이제 가장 핵심적인 부서 중에 하나가 이제 ICT 그 미래창조과학부 아닙니까? ICT를 관할하게 되는데 이제 미래창조과학부가 이제 만들어지면서 각 그 부처에 흩어져 있던 ICT 기능을 통합하는 그런 작업이 있었는데 상당히 이제 굉장히 그 잡음이 좀 많고 고통도 많았지 않습니까? 이 과정에서 권 의원님께서 상당히 이 역할을 하셨다고 들었는데요. 예, 이 미래창조과학부 탄생 과정에서 어떤 역할을 하셨는지 좀 소개를 해주시면요. 일단은 저는 원래는 그 ICT 전담부처가 생기기를 바랬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그때 박 대통령께서 두 부처가 연계해서 어떤 시너지를 갖도록 그렇게 해서 이제 미래창조과학부를 만드셨고요. 그렇지만은 이 ICT가 어떤 그 역할을 하려면은 기존의 우리 네트워크나 또 휴대폰 단말기 이런 것과 마찬가지로 소프트웨어하고 또 데이터 컨텐츠 이 부분들이 지금의 시대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그 요소들입니다. 여기가 발전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을 이 문화부로 또 직영부로 이렇게 흩어져 있었거든요. 방통위로. 그 부분을 저는 이제 한꺼번에 싹 모아서 시너지 효과를 나도록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인수위에서 협의 과정에서 이 일부들이 이 남고 그 원래 부처에 남고 일부만 지금 모이는 결과가 되어서 그때 제가 성명서를 발표를 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렇게 돼야 된다 하는 것을. 그래서 그렇게 성명서를 발표하고 비판을 하셨는데 그 내용이 어느 정도 반영이 됐나요? 뭐
전혀 안 된 건 아니고요. 예. 그렇다고 다 된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네. 미진한 부분이 꽤 있습니다. 네. 예를 들면 네. 어떤 부분이 미진한가요? 지금 우리가 이제 창조 경제에서 네.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뭡니까? 우리 그 벤처 창업 네. 이렇게 해서 일자리도 창출하자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다면은 우리가 기초 R&D만 해서는 창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네. 그러면은 응용 R&D, 융합 R&D를 해야 되거든요. 예. 그런데 융합 R&D를 할 수 있는 기능은 네. 융합산업촉진법이라는 게 지금 산업부에 들어가 있습니다. 현재. 예. 그래서 융합 R&D의 주체는 산업부가 되어 있고요. 예. 기초 R&D의 주체는 미래부가 되어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네. R&D는 한 곳으로 모으고 그 다음에 이제 상용화를 해서 그 이후에 추가로 뭘 하는 것들은 뭐 산업부나 이런 쪽에서 해도 좋은데 네. 원천적으로 뭔가를 기본적으로 처음부터 개발하는 이런 부분은 네. 한 곳에 모여야 되고 예. 또 이렇게 됨으로써 R&D의 그 선정, 평가 이런 것들이 일관화되지 못하고 또 이원화되는 이런 네. 결과를 낳고 있거든요. 네. 이런 부분들은 좀 더 이제 뭐 6월에 하는 그 ICT 특별법이라든가 이런 네. 쪽을 통해서 네. 좀 조정이 돼야 될 거라고 앞으로도 생각합니다. 계속해서 그렇게 네. 조정돼야 된다라는.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방금도 이제 창조 경제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 박근혜 정부가 들어선 이후에 가장 많이 나왔던 단어 중에 하나일 텐데 창조 경제의 개념이 아직도 뭔지 잘 모르겠다 이런 분들도 있습니다. 네. 권 의원님께서 창조 경제의 정의를 좀 명쾌하게 주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제가 말한다고 명쾌하게 될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이제 우리가 기존의 경제, 네. 뭐 산업 경제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이것은 성실을 바탕으로 한 손발 경제다라고 친다면 손발 경제다. 손발 네. 경제다. 네. 그러면은 창조 경제는 네. 우리의 그 창의력이나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한 네. 두뇌 경제다. 두뇌 경제. 네. 예,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겠고요. 예. 그래서 뭐 더 쉽게 얘기한다면은 창의력이나 아이디어로 네. 돈 버는 경제다. 예, 그렇게 하면은 좀 더 이해가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어떻게 돈을 버냐? 네. 한 가지 방법은 없는 것을 그야말로 만들어서 네. 창의력으로 만들어서 돈을 버는 거, 네. 그 방법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를 들면 앱스토어 같은 거죠. 네. 그 스티브 잡스가 네. 전혀 생각지도 못하는 앱스토어를 만들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지금 이제 거기서 앱의 유통을 하면서 30%씩 꼭 떼고 있단 말입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그럼 또 한 가지 방법은 기존에 있는 것을 네. ICT와 융합을 한다든가 아니면 문화와 융합을 한다든가 다른 어떤 산업간의 융합을 통해서 새로운 것으로 재창조시키는 거죠. 예. 예를 든다면은 우리나라 현대중공업이 그냥 조선 배 안에 센이라는 랜을 구축을 해가지고 네. 그걸로 감시며 제어며 이런 걸 전부 자동으로 해서 배의 부가가치를 올렸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배를 수출을 더 다른 나라에 비해서 경쟁력 있게 할 수 있는 그런 스마트 쉽이라든가 네. 또 한 가지는 뭐 우리가 그 골프 실내 골프 연습장과 연습장. 예, 네. 거기에 ICT를 융합해가지고 예. 골프존이 탄생한 거 아닙니까? 네. 그런 거라든가 또 저는 이제 뭐 태양의 서커스라고 네네. 원래 그 프랑스의 그 서커스 단원이 네. 이제 뭐 원숭이나 이런 동물들을 다 사실 서커스가 이제 사양 산업이었잖아요. 예. 그런데 이거를 갖다가 그런 동물들이나 이런 걸 다 떼고 사람들의 그 어떤 그 묘기와 그 다음에 뮤지컬을 결합해가지고 굉장히 화려한 네. 쇼로 변모를 해서 네. 지금은 늘 이 사람들이 전국 세계 순회 공연을 다니는데 매진이 되고 있거든요. 네. 캐나다의 회사죠. 캐나다에 네. 죄송합니다. 예. 그런 것들이 네. 아주 뭐 좋은 예로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뭐 창조 경제가 뭐냐 어렵게 생각하는 것보다는 네. 소프트웨어나 아니면은 컨텐츠나 이런 걸로 어떤 걸 만든다든가 아니면 기존에 있는 거에 어떤 그 융합으로 부가가치를
그 창출한다든가 이런 것이고 그런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은 아까 제가 그 스마트쉽 얘기를 했는데요. 그 스마트쉽 같은 경우에는 이게 우리가 매출로 치면 어차피 기존 제조업의 매출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창조 경제를 그러면 어떤 것에 집중을 해야 되느냐 생각한다면 그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없는 걸 새로 만드는 어떤 소프트 경제 거기에 집중을 해야 된다. 그래서 아까 제가 이제 한 장을 들고 나왔는데 이게 이제 미국의 요 위에 카메라가 잡고 있나요? 위쪽이 이 세계의 이제 그 시가총액으로 알아보는 IT 산업의 변화입니다. 90년도에 보면은 일본하고 미국 그 회사가 거의 다 차지를 하고 있는데 모두 다 하드웨어 업체예요. 그다음에 2000년에 보면은 요 색깔을 칠한 이 부분이 소프트웨어 업체입니다. 근데 한 3개쯤 들어와 있잖아요. 마이크로소프트, 오라클? IBM이 원래 컴퓨터를 만들다가 솔루션 업체로 요때쯤 전환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2010년에 보면은 1위에서 5위가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IBM, 시스코, 오라클. 지금 저는 이제 우리가 하려는 경제가 이런 경제가 아니냐. 기존의 산업 경제도 한 축을 차지하고 소프트 경제가 한 축을 차지하는 이 경제가 우리가 추구하는 창조 경제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분명한 목표를 우리가 설정을 한다면 이런 목표를 설정해야 되지 않느냐. 그러면 이런 업체들이 보면은 모두 다 어디서 시작했느냐. 창고에서 다 시작한 업체들입니다. 그러니까 저렇게 뭔가를 새로 만들어내는 회사들이 성장할 수 있는 사회. 그게 창조 경제 내용이군요. 우리가 경제라고 하면 그래도 규모가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를 알겠습니다. 우리가 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그 권 의원님께서 아마 창조 경제의 그 선발주자격인 업적이 있으시던데요. 1588 서비스, KT에서 만들었던 1588 서비스를 발굴해서 개발하셨다고 제가 들었는데요. 굉장히 획기적인 그런 아이디어였던 것 같아요. 지역 번호가 없이 전국 어디서나 같은 요금으로 한 서비스인데 어떻게 이런 아이디어를 내셨는지 좀 설명을 해주시죠. 이것도 우리가 이제 그 창조 경제를 찾는 하나의 방법인데요. 원래 이제 저희들이 뭐를 개발을 했었냐 하면은 그때 미국에 800번 서비스가 굉장히 잘 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회사에서도 미국이 저렇게 잘 되니까 800번 서비스가 뭔지는 아시죠? 전화 받는 사람이 돈을 거는 사람이 돈 내는 게 아니라 전화 받는 사람이 돈은 무료 통화 서비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저렇게 잘 되니까 한번 해보자 하고 그게 080이었지 않습니까? 했습니다. 그래서 080을 하고 난 뒤에 제가 쭉 살펴보니까 이게 아까 돈을 벌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돈이 안 벌리는 겁니다. 그래서 왜 돈이 안 벌릴까? 그러면서 저희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고객들을 제가 이제 물어봤습니다. 왜 안 쓰냐? 그랬더니 이게 전국으로 한 번 쓰는 건 굉장히 좋은데 그 여러 고객들이 거는 돈을 내가 물어줘야 되는 게 너무나 부담스럽다. 그래서 그러면은 우리나라는 이 거는 사람이 한 통화 40원 내고 이제 전국 한 번을 쓰는 모양을 좀 바꿔서 개발을 하자 해서 제가 이제 그거를 다시 바꿔서 1588 서비스를 개발을 했거든요. 다른 나라에 없는 일이었나요? 다른 나라는 그 800번 무료 통화 서비스 중심으로 했었어요. 자, 이렇게 이제 그런 새로운 사업도 직접 해보셨는데요. 그 우리나라가 아무래도 아까 이제 애플의 앱스토어를 말씀하셨지만 그렇게 이렇게 뭔가를 새로 만들 수 있는 사람들, 그 다음에 그걸 소비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같이 어우러질 수 있는 이건 IT 생태계가 상당히 부족하다라는 게 이제 여러 사람의 평인데, 창조 경제의 기반이 될 수 있는 것도 역시 생태계다 이런 지적을 많이 하십니다. 어떻게 해야 이런 생태계가 만들어질 수 있다고 보십니까? 일단 그 IT 생태계 이제 소프트웨어 문제점하고는 조금 이제 다르게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IT 생태계는 그러니까
일단 뭐 그거를 우리 지금 창업을 하거나 아이디어를 가진 사람이 일단 많아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려면은 인재 육성이 기본이 돼야 되고요. 그 다음에 뭐 아이디어를 가지면은 그 사람이 창업을 할 수 있도록 그 일단 창업을 하려면 자금이 필요하잖아요. 네. 그런 이제 인프라가 뭐 클라우드 펀딩이라든가 이렇게 내 돈을 그 융자를 받아가지고 투자를 하는 게 아니라 네. 투자를 받아서 내가 어떤 원하는 것을 만들 수 있는 그런 형태가 돼야 되고 그래서 내가 이것을 만들었을 때 네. 그러면은 이것을 내가 사업을 할 수 있는 환경이 되거나 아니면은 이것의 지재권이나 아니면 이 솔루션을 네. 내가 판매할 수 있는 그런 네. 어떤 그 환경이 조성이 돼야 됩니다. 네.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어떤 이익을 실현했을 때, 그랬을 때 그것을 다시 벤처 캐피탈이나 아니면 자기가 재투자해서 또 새로운 창업을 유도하는 네. 그런 형태가 되는 것이 저는 올바른 생태계가 이제 구성이 될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네. 그러면 그런 생태계, 특히 생태계 중에서 네. 이제 창업을 많이 해야 이제 기업들이 많이 생길 텐데 그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 뭐가 있을까요? 지금 제일 중요한 것은 저는 두 가지를 보고 있습니다. 하나는 자금이고요. 네. 그러니까는 자기 돈 또는 빌려서 하다 보니 신불자가 이렇게 막 나오고 남이 신불자 되니까 나는 저런 거 안 할란다 하고 우리가 안정적인 직장을 추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자금을 그 어떤 그 클라우드 펀딩이나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내가 투자를 받아서 개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환경이 구축이 돼야 되고 또 하나는 이제 상용화 지원입니다. 지금 제가 지역에 이제 조그만 중소업체나 이런 데를 돌아보면서 사실 굉장히 이제 그 로봇을 개발한다든가 이런 새로운 아이디어로 뭔가를 하는 업체들을 보면 마음이 아픕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처음에는 뭐 정부 자금을 받고 뭐 이렇게 해서 자기 돈도 넣고 해서 개발을 막 열심히 합니다. 해서 그 제품을 필드에다 테스트를 해요. 예를 들면 소방 로봇이다 하면은 그 소방서 같은 데 가서 불났을 때 화재 안에서 테스트를 합니다. 결과가 좋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이 없어요. 그러면 누가 사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 소방방지처는 예산 부족하다. 뭐 이런 데서는 또 뭐 다른 데서는 뭐 어떻다. 이렇게 해서 실제 판매가 안 되기 때문에 테스트까지는 잘 나가지만 그 다음부터가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우리가 어떻게 체계적으로 지원해 줘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이제 제가 우리 ICT 공약을 할 때 좀 우겼습니다. 우겨서 넣은 게 뭐냐면 기술거래센터입니다. 기술거래센터. 그 기술거래센터가 뭐냐 하면은 제가 이렇게 만들었는데 도저히 상용화를 못해요. 그러면은 이건 뭐 예를 들면 소방 로봇이다 하면 제조도 해야 되고 초기 투자도 많이 든다 하면은 이것을 거래센터에 맡기는 겁니다. 그러면 거래센터는 이것을 잘 쓸 수 있는 중견기업이든지 대기업이든지 자금을 갖고 있는 데를 이걸 쓸 거냐 해서 줍니다. 연결을 시켜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내가 1억을 들여서 개발을 했는데 나는 도저히 이걸 상용화를 못한다. 이러면은 그 거래센터에 맡기면 거래센터에서 무조건 3천만 원을 이 개발자에게 주고요. 3천만 원을? 30% 정도를 30% 주고 그 다음에 여기서는 이거를 상용화할 수 있는 업체에다가 비슷한 금액 뭐 3천만 원도 좋고 받아가지고 줍니다. 그러면은 이 업체에서는 이걸 가지고 제조를 해서 판매를 해서 예를 들어서 잘 팔렸다. 그러면은 하나 파는 거당 로얄티를 얼마씩 해서 원 개발자에서 다시 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은 최소한 자기 30%는 기본으로 받고 나중에 잘 되면 30배, 300배도 받을 수 있는. 그 센터를 어디다 만들게 되나요, 그러면? 이거를 이제 어디다가 위치는 아직 뭐 선정이 안 됐고 미래부가 아직 여기에 대한 계획이 지금 계획하고 있는 중이어서 제가 이제 이런 형태로 하면 되지 않느냐라고 아이디어를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이런 그 기술 거래센터에 어떤 그 중개를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들을 기업에서 오래 일을 하다가
리타이어한 분들을 네. 그런 분들이 노하우가 많잖아요. 네. 또 인맥도 넓잖아요. 그런 분들을 활용하면 좋겠다. 네, 이제 그런 일들도 지금 미창부가 미래창조과학부가 하게 될 텐데요. 결국은. 근데 이제 미래창조과학부에 대한 기대와 우려가 이제 동시에 있는 것 같아요, 지금. 과학기술과 정보통신기술이라는 다소 이질적인 이 요소들이 융합돼서 과연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까라는 것이 기대이기도 하고 우려이기도 한데요. 그렇죠. 권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뭐 우려스러운 점이 전혀 없지는 않습니다. 이제 저는 이 미래창조과학부가 파페라를 불러야 된다. 그러니까는 과학기술 분야는 저는 오페라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ICT 부처는 팝이라고 생각합니다. 과학기술은 이 좀 장기적으로 보고 이렇게 가야 되는 것이고 이 ICT 분야는 정말 팝처럼 빨리 인기 끌고 빨리 끝나고 이런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미래창조과학부는 그러니까 오페라도 발전시키고 팝도 발전시키면서 둘을 엮어서 좋은 파페라를 부를 수 있도록 하는 게 역할이다. 그래서 재밌는 비유인데요. 기본적으로 장기적으로 갈 건 그렇게 가게 하고 또 ICT에서 사업적으로 드라이브 할 건 하게 하고 그다음에 이 둘을 엮어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은 또 시너지가 나게끔 하는 이 세 가지를 다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너무 많은 권한이 이 미창부에 집중된다라는 비판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건 잘못된 비판입니다. 정말 잘못된 비판입니다. 지금은 그렇게 권한이 없고 다행히도 우리 그 박 대통령께서 힘을 실어 주셔서 그 6월에 뭐 특별법을 만들겠다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나마 그런 힘을 실어 주셨기 때문에 조금 권한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렇게 많은 권한이 오히려 권한이 부족하다 이렇게 느끼시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미래부가 제일 넓게 생긴 부처입니다. 다른 데 이미 셋업이 되고 제일 넓게 생긴 부처이기 때문에 권한을 챙길 여유도 없었습니다. 그렇군요. 이렇게 창조 경제를 우리나라에서 이제 만들기 위해서는 사실은 이제 인재가 제일 중요한데요. 지금 우리나라 이제 교육 풍토나 현실을 보면 뭐 의대 아까 말씀하신 이제 공무원 선호도 뭐 이런 풍조가 만연해 있어서 똑똑하고 공부 잘하는 친구들이 이제 이런 과학 기술 분야로 이렇게 가기가 어려운 지금 현실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태에서 우리나라 지금 과학 기술, 소프트웨어 개발 경쟁력 이 얼마나 있을까? 이것도 걱정입니다. 권 의원님 보시기에 우리나라의 그 소프트웨어 또는 컨텐츠 개발 능력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은 그 세계적으로 볼 때 상당히 떨어져 있습니다. 우선 이제 뭐 교육 문제부터 잠깐 말씀을 드리면 우리 교육이 답을 구하는 교육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는 1+3은 갈로 이렇게 합니다. 근데 제가 다른 나라의 교육, 이스라엘 같은 데 보니까 질문을 구하는 교육입니다. 괄호 더하기 괄호는 4. 그러면은 답이 여러 개가 나옵니다. 1+3도 있고 3+1도 있고 2+2도 있고 결국 자기가 생각을 하고 거기서 창의성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우리 교육이 유치원 교육부터 바뀌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소프트웨어 관련해서는 지금 뭐 일단 기본적인 인력이 부족하고요. 그리고 그런 인력들을 좀 배출해내기 위해서는 저는 소프트웨어 특성화학과를 해야 된다. 이렇게 하고 소프트웨어를 왜 해야 되냐? 우리나라 소프트웨어 수준이 어디냐? 우리나라 전 소프트웨어는 지금 그 휴대폰 전 세계 휴대폰 시장에 그 시장이 3.6배입니다. 더 큽니다. 근데 이 큰 시장을 미국이 사실 다 차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그 시장의 2% 지금 2%.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뭐 마이크로소프트 윈도우도 쓰고 여러 가지 패키지를 씁니다만은 그런 그 패키지 소프트웨어가 1위부터 100위까지 우리나라 업체께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군요. 제일 그 앞에 있는 게
250위 정도의 더 좋은 예. 것이 지금 있거든요. 예. 안철수 연구소 거는 뭐 한 357위 정도 네. 예, 그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여기에 우리가 소프트웨어 인력 하면은 굉장히 뭐 앱 개발자 이런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네. 엔지니어링을 할 수 있는 그 수준의 고급 개발자 이런 네. 개발자들을 대학 교육을 통해서 네. 많이 길러내야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저는 소프트웨어 특성화학과를 계속 주장을 소프트웨어 특성화 학과를 대학에 개설해야 된다. 네. 네. 그거 이외에도 박근혜 정부가 창조 경제를 이룩하기 위해서 보완해야 될 과제가 있다면 몇 가지만 들어주시죠. 일단 소프트웨어에서 한 가지만 더 네. 얘기를 한다면은 네. 제값주기 해야 됩니다. 아, 예, 예. 제값주기 해야 되고요. 네. 창조 경제에서 지금 뭐 보완을 해야 된다. 이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일단은 그 미래부가 네. 창조 경제의 어떤 리딩 부서라면 리딩 부서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다른 부처들이 모두 다 협조를 해주고 네. 또 그런 이제 체계 구축을 하는 게 빨리 하고 네. 하는 게 중요하다. 네. 그다음 두 번째는 그 조금 역설적으로 들리겠지만 우리 창조 경제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네. 저는 기존의 이 경제가 튼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우리 지금 산업 경제가 잘 발전돼야 창조 경제도 마음 놓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산업 경제는 지금 우리나라의 거의 전체 경제를 담당하고 있고 예. 이 창조 경제는 이제 씨를 뿌리는 단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우려스러운 점은 창조 경제 대통령이 이제 강조를 하니까 네. 모든 부처가 다 창조 경제만 한다고 하는 게 우려스럽습니다. 네. 그래서 네. 기존에 있는 그런 사실 현장에서는 그런 불만도 네. 나옵니다. 중소기업이나 이런 데서 아니 다 창조 경제 한다고 그러고 네, 이 경제를 네. 잘 끌고 나가야 된다. 네. 그리고 이제 미래부는 또 창조 경제를 잘 할 수 있도록 네. 진두지휘를 잘 해줘야 된다. 예. 그래서 각각의 역할을 네. 이렇게 잘 가도록 아. 해야 저는 창조 경제가 잘 되고 네. 또 창조 경제는 우리 박근혜 정부 5년에 어떤 결실을 보려고 한다면은 네. 그것은 우리는 실패다. 네. 씨를 뿌리고 가꾸는 마음으로 네. 해야 되고 그 열매는 앞으로 10년 뒤에 네. 그 이후에 누군가 네. 딸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마음으로 저는 해야 된다고 알겠습니다. 생각합니다. 정말 중요한 지적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냄비 근성을 발휘하지 말아야 된다. 네. 그리고 서두르지 말아야 된다. 네, 창조 경제를 하는 분들한테 꼭 기억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서로 어울릴 것 같지 않은 것들이 융합해서 무한한 에너지를 분출하는 것, 바로 이것이 창조 경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 시대가 요구하는 창조 경제는 무엇이고 창조 경제를 통해 어떠한 열매를 얻을 수 있는 것인가? 우리 모두 함께 진지한 고민을 하고 함께 도전과 실천을 해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국회 생생토크 오늘은 여기서 마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